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와 아마존이 협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어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두 개 기업인데요. 두 개 기업이 협업을 하게 되면 그 시너지는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모델 Y 완판이 소식이 있어요. 오늘도 좋은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이 좋았습니다. 러셀 2000은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나스닥이 1%대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오늘은 빅테크 위주의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은 반도체 업종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무려 3.69% 상승을 하고 브로드컴도 5.33%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쨌든 AI 시대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도체가 없으면 AI 시대를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뭐 필수 소비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주식인 쌀과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메타,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더라도 이 반도체가 같이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시나 포트의 반도체 주식은 한 가지 정도는 꼭 들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뭐 데이터 학습보다 맞춤형 추론형 반도체들이 인기가 많아요. 자, 그 추론형 반도체에 있어서 제가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도 관심을 가져보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브로드컴은 배당률도 굉장히 높아요. 좋은 회사이니까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직까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기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 증시 좀 쉬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마저 막 급속도로 올라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간 굉장히 많이 오른 미국 증시 S&P 500은 6천선, 나스닥은 2만선에 접근을 한 상황이니까 쉬어갈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을 하자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동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어요. 다만 트럼프 임기 초반이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있는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와 같은 곳에서 뭔가 유동성이 줄어들 법한 그런 긴축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정말 흔들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역시나 종목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만약 주가가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테슬라와 같은 차세대 AI 주도주를 선별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일 반도체 주식의 상승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라고 불리어지는 뭐 저가 반도체가 되겠어요. 이 저가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월 20일부터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집권을 자, 하자마자 중국산 관세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산 반도체에 좀 더 상대적인 수혜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가할지 안 할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겠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산업 부문마다 차별을 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저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피닉스에서 주최한 연례 모임 행사에서요, 청중들에게 틱톡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다, 틱톡 사업 중단에 대해서 반대할 것임을 시사를 했어요. 틱톡에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영상을 게재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뭐 수십억 뷰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틱톡 금지법이 내년 1월 발효를 앞두고 있어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될 것 같은데 이를 반대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게 하나의 당근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업별로 산업 부문별로 차별화를 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를 띄워주기에 바쁠 것입니다. 테슬라는 금일도 2.27% 상승한 430불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테슬라의 전고점이었죠. 415불 정도에서 잘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이에요. 2021년 11월 달에 기록했던 415불 전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11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을 보여주었죠. 이런 급등세가 있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그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한 구간이 전주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월 달부터 시작된 주가 상승의 이면에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있지만 FSD 버전 13이 탁월한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테스터들이 FSD 13을 보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머지않았다, 이제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계속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자, FSD 셀프 드라이빙을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죠. It'll blow your mind how good it is. 자, 얼마나 좋은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pure magic, 순수한 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멘트는 버전 13.2.2가 와이드 배포, 즉 일반 고객들에게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 열심히 체험을 해보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잘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한 3, 4일 정도 쉬어가고는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분수령은 1월 2일에 발표될 코앞으로 다가왔죠.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인도량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인도량이 그래도 기대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올해 모델 Y 판매가 완판 솔드아웃 되었다라고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가 올해 생산한 물량을 다 팔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대급 4분기 판매량을 좀 기대도 될 법한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는 4분기 판매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어쨌든 최대 경쟁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에게 당근을 줬다, 채찍을 줬다 하면서 조련을 시킬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본인이 미국에서 키우고 싶은 사업, 중국에서 키우고 싶은 사업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중국을 좀 도와줄 것도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틱톡을 받고 FSD의 중국 출시를 굉장히 독려를 할 것 같아요. 현재 뭐 일론이 지금 트럼프의 양자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틱톡을 내가 받아줄 테니까 내 아들 일론의 FSD를 좀 받아주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중국의 FSD 출시 준비는 완벽하게 끝나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OK만 하면은 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타오린 부사장이 중국에서 FSD 출시 가능하다, 1분기에 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한 밑밥을 지금 깔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뉴스였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뭐 국가적으로 행보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 다른 뭐 AI 관련된 기업과도 협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FSD와 로보택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만큼, 옵티머스까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는 만큼 계속해서 협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협업은 팔란티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AI 데이터 분석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미국 국방부와 큰 협업을 하면서 실적도 크게 상승하고 있고 주가도 이에 맞춰 크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아마 한국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일론 머스크와 팔란티어의 창립자인 피터 틸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팔 마피아 출신으로서 충분히 협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글로벌 1위 AI 데이터 업체가 될 팔란티어와 협업한다는 건 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데이터 분석이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와의 협업 소식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아마존과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 says he had great conversation with Jeff Bezos. 자, 아마존의 회장이죠.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존과 곧 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소식이 충격적인 이유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창립자이고 제프 베이조스 역시 우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바로 블루 오리진의 CEO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사와 관련된 이 사업권을 계속해서 이 스페이스X가 따내면서 제프 베이조스가 소송까지 걸기도 했었어요. 두 사람이 법적 분쟁까지 갈 뻔했는데요. 뭔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대세가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쪽에 기울자 제프 베이조스가 손을 내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두 사람은 사업가예요.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친구가 된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제프 베이조스도 최근에 이 옵티머스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영상으로 많이 봤겠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로보택시라든지 세미트럭이라든지 그 발전상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리얼월드 AI 기술은 아마존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에요. 자, 아마존에서 가장 큰 비용은 역시나 인건비라고 볼 수 있겠죠. 제품을 포장하고 나르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를 이 옵티머스로 대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분의 1, 4분의 1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의 마진율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마 최대 고객처가 아마존이 될 수 있고 아마존도 옵티머스 로봇 사용을 통해서 마진율을 훨씬 더 확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월스트리트도 이 옵티머스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레거시 미디어죠. 레거시 미디어. 월스트리트를 대변하는 미디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미디어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뭐 이건 역시 격세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정치에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 자, 언론들도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10월 10일 위 로봇, 그러니까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만 하더라도 그때 역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긴 했지만 레거시 미디어는 돌려가기 바빴습니다. 이 옵티머스가 원격 조정되고 있다라고 폄하하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 레거시 미디어도 바꿔지기 시작했고요. 달라지기 시작했고,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가치가 주가에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Robotaxi future is closer than you probably think.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로보택시의 미래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옵티머스와 로보택시의 가치를 합치게 되면 최소 30조 달러를 넘는 가치예요. 자, 계속해서 제가 계산을 해드리고 있지만 로보택시 100만 대, 옵티머스 2,500만 대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판매량을 잡았을 때도 이 가치가 무려 더했을 때 30조 달러 가치나 됩니다. 이를 주가로 환산을 해보면 거의 두 개를 합쳐보면 9,000불 수준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한 400불대 주가의 뭐 20배 수준인가요? 그 정도로 포텐셜이 큰 사업을 지금 성공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당도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계속해서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가 주목할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미트럭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아마존은 이 세미트럭을 많이 운영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뭐 택배 상자를 나르려면 많은 세미트럭이 필요하겠죠. 세미트럭의 큰 장점은 역시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유지비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세미트럭이 내년 2025년에 대량 양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의 협업은 정말 정해진 수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회사의 협업은 정말 윈윈 시츄에이션으로서 두 회사의 시가총액을 크게 늘리는 그런 사건이 일대의 사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 보시면은 아마존이 글로벌 5등이고 테슬라가 8등이에요. 두 회사를 합쳐보면 뭐 4조 달러에 이르는데 애플을 넘어서는 수준이겠죠. 자, 그러니까 두 회사의 협업은 글로벌 시가총액 1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의 지금 부자로 등극한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두 개의 사진에 대해서 포스팅이 되자 웃픈 얼굴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좀 투영이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젊은 스티브 잡스가 있고 이제 애플을 거대 기업으로 만들기 전에 스티브 잡스가 있죠. 2005년이면 아마 이제 아이폰이 막 출시했을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 1985년에 포춘지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The Fall of Steve Jobs. 뭐 스티브 잡스의 침몰이 되겠어요. 하지만 2005년에 포춘지에는 어떻게 실렸습니까? How big can Apple get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애플이 얼마만큼 더 클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때부터 애플의 전설이 시작이 되었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하는 발판을 이 스티브 잡스가 마련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었어요. 일론 머스크를 뭐 미치광이 사기꾼까지로도 뭐 표현을 했던 레거시 미디어들이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자신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픈 표정을 올렸는데요. 현재 테슬라가 2005년에 애플이라고 보면 당연히 테슬라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애플은 뭐 100배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애플의 상승처럼 테슬라의 상승도 이제 시작이에요. 테슬라의 세 번째 상승 구간, 세 번째 웨이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웨이브나 두 번째 웨이브나 모두 약 10배 이상씩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향후에도 10배 이상 오를 만한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나도 큰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시 충분히 큰 수익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가 현재 글로벌 1위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애플 대비 한 3분의 1 수준인데 이 애플을 넘어선다라고 했습니다. 애플과 아람코를 더한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게 테슬라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자주 언급을 하는데요. 그럼 역시 시가총액이 거의 6조 달러를 넘어서야 돼요. 6조 달러면 자 지금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올라가는 구간은 정말 굴곡이 많을 거예요. 테슬라의 대세 상승 구간은 굉장히 험준합니다. 하지만 높은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그때그때 뭐 60%, 40%, 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한 3, 4개월씩 쉬어가는 구간이 있으니까 이를 잘 인식을 하시고 아트라운 TV와 함께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유사해요.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하시면서 장기 투자 마인드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